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미뤄왔던 저의 피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피트 초고득점자도 아니고 또 제가 어떤 조언을 할 만한 위치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미루고 있었는데 꾸준히 질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유튜브 커뮤니티랑 인스타 스토리로 받았었는데 질문이 많아서 다 답변 드리지는 못하고 몇 가지로 추려서 준비해왔습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공부법이라는 게 딱히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의 사람이고 또 개개인마다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법을 알려드린다는 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했었는지 그냥 제 얘기를 풀어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저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 선택에 있어서는 조금 극단적인 방법으로 올인하는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는 휴대폰을 아예 없애버린다든지 피트 준비할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자취방 TV 선을 없애버린다든지 약간 그런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휴학 인강 초시로 18학년도 피트 시험을 치고 현재 서울 소재지 약대 5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지금은 학원도 인강 관리반 같은 게 생겼지만 제가 준비할 당시만 해도 주위에 인강으로 준비하신 분이 거의 없었고 저는 물어볼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인강으로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2학년 1학기를 다니고 휴학을 해서 7, 8월 동안 2달 동안 토익 점수를 만들고 9월부터는 피트 시험을 준비했고 그리고 후년 8월 피트 시험을 치고 나서 복학한 뒤에 2학년 2학기를 다니면서 학점 이수를 하고 자소서와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Q&A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럼 첫 번째 파트는 휴학 신청을 하기 전, 즉 피트 준비 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적 대학과 학과 그리고 학점이 궁금하다고 해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전적 때는 경희대학교 화학과였고 학점은 GPA로 96점대였습니다. 언제 피트 공부를 시작했나요? 저는 2학년 1학기까지는 피트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고 과생활, 행사, 동아리 이런 것들을 다 즐기고 학과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다 못하는 성격이라서 피트 공부를 하더라도 휴학하고 해야겠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학점 관리는 피트의 학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였지만 그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관리를 해두었습니다. 원래 과학 과목을 잘 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 저는 수능을 물리 1, 화학 2를 준비했고 또 화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후에 피트로 화학이나 물리를 접했을 때 생소한 느낌은 딱히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생물이 완전히 제로 베이스였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도 시골 고등학교를 다녀서 생물 선생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피트를 하면서 생물 공부는 처음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2학년 1학기까지는 일반 대학생처럼 그냥 학교를 다녔고 이후 휴학 신청을 한 후 토익 점수 먼저 만들어 놔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7, 8월에 2달간 토익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토익인데요. 토익 점수, 저는 965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높았던 거는 아니고 맨 처음에 전적대 교수님께서 토익 같은 시험은 한번 봐둬야 한다고 하셔서 아무 준비 없이 쳤을 때가 여기 옆에 보듯이 700점대였어요. 그리고 또 컨디션 안 좋은 날은 600점대도 받아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를 펼쳐놓으면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토익을 피트 공부 시작하기 전까지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7월, 8월 2달간 학원을 끊었습니다. 종로의 YBM의 미친 토익이라는 학원을 다녔고 그 현장 강의를 2달 동안 들으면서 공부했습니다. 학원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숙제를 직접 검사하시기 때문에 숙제도 열심히 했고요.
또 학원에서 하라는 거 최대한 다 하려고 했고 저는 공부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시간을 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7월, 8월 그 여름 내내 학원이랑 도서관만 반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토익 시험 자주 있는 건데 뭘 그렇게 애쓰냐고 누가 보면 수능 보는 줄 알겠다고 할 정도로 7월, 8월은 정말 토익에 올인했습니다. 추천 책, 추천 강의, 팁 등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학원 강사님 교재로 공부했기 때문에 책 추천은 어렵지만 학원 강사님께서도 책은 해커스가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그 미친 토익 다닌 거 정말 후회 없고 거기서 숙제 검사를 매번 하고 안 해오면 손등에다가 그 노비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이 안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내 의욕과 그 숙제 검사를 해주시는 것 때문에 의지가 시너지가 돼가지고 빠르게 점수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토익 공부할 때 특히 도움됐던 방법은 첫 번째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쉐도잉입니다. 저는 리스닝이 특히나 약한 편이어서 매일 꾸준히 쉐도잉을 했고 그래서 리스닝에서 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피트입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전적대 생활과 토익 학원을 다닌 후 피트 공부를 인강으로 해야겠다고 결정을 하고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왜 인강을 선택했냐면 저는 토익 학원 말고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등학생 때도 시골이라서 학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 게 익숙했고 또 학원비가 대학 등록금만큼 비쌌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과 함께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원하는 강사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또 배속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인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왜 부산에 갔냐면 부산은 제 대학교도 아니고 또 제 본가가 있는 곳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간 건데 집에 있으면 너무 편하기 때문에 풀어질 것 같았고 또 서울에 있으면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싶을 것 같고 또 놀자고 할 때 공부한다고 못 나간다고 그렇게 곤란한 상황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가족도 친구도 없는 부산에 자취방을 잡고 부산대학교 도서관에 다니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피트 점수는 몇 점이셨나요? 점수는 표점은 250점대였고 100분위는 350점대였습니다.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었지만 혼자서 초시로 받은 점수치고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또 화학과 생물은 잘 봤고 물리와 유기는 못 봤습니다. 강의는 어떤 걸 들었냐면 피단기 프리패스를 끊어서 생물은 박선우 강사님, 화학은 김준쌤, 물리는 신우성 강사님, 유기는 김경훈 강사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월별 계획을 말씀드리자면은 9월, 10월은 생활 습관을 들이고 워밍업을 하는 시기로 생각했고 이후 11월부터는 각 과목별 강사님들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계획을 짜고 현강처럼 진도를 따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 들으시는 강사님 커리큘럼에 맞추면 될 것 같고 중간중간에 메가 MD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9월, 10월 동안은 생활 습관을 들이느라 기초 강의를 들어보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한 과목은 기초 강의는 건너뛰었고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는 시간 이런 걸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거를 연습을 했어요. 하루 계획표. 하루 계획표는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종합반 시간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표를 조금 변형해서 내 패턴에 맞게 짜고 나 혼자 학원을 다닌다고 생각하면서 도서관에 다녔습니다. 학원처럼 하루에 2과목을 인강으로 듣고 복습을 했는데 보통 오전 10시쯤에 도서관에 도착하면은 30분 정도 전날 과목을 복습하거나 생물 테스트 같은 걸 푸는 시간을 가졌고 점심을 먹기 전까지 과목 하나를 수강을 다 하고 점심을 먹은 뒤 다시 과목 두 번째 거를 다 수강을 하고 저녁을 먹고 그리고 그 이후로 그날 들은 과목을 복습하고 풀어야 하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생활 파트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피트를 시작하면서 카카오톡을 포함한 SNS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휴대폰은 도서관에 도착하면 사물함에 넣어두고 밥 먹을 때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연락은 문자로 했습니다. 처음에 카카오톡 삭제할 때
내가 1년 동안 수험생활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내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 다들 제가 공부하는 걸 응원해주고 이해해줬습니다. 또 저는 친구를 만나거나 공부 외에 다른 것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수험생활 하면서 친구 만난 거는 딱 한 번 피트하는 친구랑 만난 것 말고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공부 시간은 얼마나 되셨나요? 초시계로 측정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인강을 포함해서 12시간을 목표로 했고 최소 9시간 이상은 했습니다. 근데 항상 꾸준히 했던 건 아니고 슬럼프에 빠져서 아예 공부를 안 한 날도 있었고 잠에 못 이겨서 늦잠을 잔 날도 많았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시간도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공부 시간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목별 공부 방법. 이거는 사실 크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왜냐면 저만의 공부 방법이라는 게 딱히 있던 게 아니고 저는 강사님이 하라는 대로 과목별로 뭐 하라는 대로 했고 누적복습, 백지복습 이런 거 하라고 하면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했던 것들 중에 도움이 된 것을 말씀드리자면 생물은 박선우 강사님이 매 수업 전에 10분 정도 서머리를 해주시는데 그 녹음 파일을 강사님 카페에서 다른 학생분들이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아서 밥 먹을 때나 자기 전에 들으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은 단원, 지금 책 4권 중에 4권을 보고 있으면 1권의 mp3를 들으면서 내용을 되살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화학은 저는 다른 문제는 풀지 않았고 오로지 김준 선생님 커리만 따랐는데 문제 풀이 할 때 노트를 이렇게 가운데 점선이 있는 노트를 사서 한쪽은 제 풀이를 적고 한쪽은 선생님 풀이를 적어서 비교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고 풀이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유기 같은 경우에는 오답 노트를 만들었는데 저는 손으로 노트 정리하는 걸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유기만큼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틀리거나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노트에 그려서 모아두고 자주 펼쳐보았습니다. 물리도 커리대로 따랐는데 물리는 잘 보지 않아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쉴 때 얼마나 쉬었는지, 뭐 하고 쉬었는지. 저는 시험이 가까이 오기 전까지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어주었는데 토, 일 저녁을 쉬거나 아니면 토, 일 중에 하루를 쉬는 방식으로 휴식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다시 힘을 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휴식을 꼭 가졌습니다. 5월, 6월, 7월부터는 쉬는 시간을 점점 줄여갔습니다. 운동을 했는지,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일단 저는 정말 체력이 바닥인 사람이고 주위에서 저만큼 체력이 안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정말 자주 아픈데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많이 아파서 1, 2주에 한 번씩은 병원을 다녔고 또 입안이 다 헐어서 밥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진짜 많았습니다. 운동을 할 체력조차 없어서 시도는 해봤지만 결국에 실패했었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운동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고 또 7, 8월에 체력이 조금 딸리긴 하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두면 좋겠지만 꼭 필수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상시간과 수면시간 저는 잠이 정말 많은 사람이라서 정말 12시간씩 자거든요, 요즘도. 그래서 그때도 정말 잠 줄이는 게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생활하고 싶어가지고 되게 발버둥을 쳤던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저와 맞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일어나도 강의를 들으면서 졸아가지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9시, 10시까지 푹 자고 새벽 2시까지 공부하는 식으로 그런 루틴으로 공부를 했고 하루에 잠은 충분히 잤습니다. 7시간 이상 잤던 것 같아요. 우울감과 슬럼프. 나약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공부하면서 우울한 날이 정말 많았어요. 물론 내가 선택한 거긴 하지만 내 학교도 아닌 낯선 곳에서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고 있었고 또 점심시간에는 혼자 벽을 보고 남의 학교에서 학식을 먹었고 그리고 주위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 한마디도 안 하는 날들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되게 우울한 시간이 많았고
공부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운 적도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현실을 너무 도피하고 싶어서 하루 종일 잠을 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극복했냐? 극복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를 그냥 안 하면 언젠가 다시 불안해져서 책상 앞에 앉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그런 생활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공부할 때는 시험 치는 당일을 생각하면서 계속 긴장감을 놓지 않으려고 했고 또 합격한 이유를 계속 상상하면서 조금씩 겨우겨우 버텨냈던 것 같아요. 공부할 때 마인드, 공부할 수 있었던 동기. 일단은 저는 약대를 제가 선택해서 가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내 선택이니 내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자. 주위 사람들 실망시키지 말자. 그리고 내가 나를 실망시키지 말자. 나는 꼭 성공하고야 만다. 이런 생각을 되뇌이면서 공부했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날은 어떻게 했나요? 우선 의자에 앉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정말 한 글자도 눈에 안 들어오는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진짜 최소한의 것만 하고 집에 와서 푹 쉬었어요. 학원을 안 다녀서 정보 얻는 것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사실 혼자서 공부할 때 많이 불안했어요. 왜냐면 전적대 동기들은 다들 학원에 다녔었고 혼자 인강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저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만 뒤떨어지면 어쩌나. 다들 잘하고 있는데 나만 이런 거면 어쩌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지? 이런 걸 파악이 안 되니까 진짜 불안해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는 지금 토익이랑 학점이 몇 점이니까 피트 몇 개만 맞으면 원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그 개수를 딱 정해두고 과목별로 몇 개만 맞자 이렇게 딱 숫자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차단시키고 그냥 이거 몇 개만 맞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했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 어떻게 얻으셨냐고 하는데 사실 돌이켜보면은 필요한 정보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인강 미루지 않고 잘 듣기 그리고 모의고사 필요한 거 잘 신청하고 시험 접수 관련된 거 이거 딱 3가지만 지키면 되니까 인강 초실하고 정보 얻는답시고 다른 불필요한 커뮤니티나 그런 곳에서 기웃거리면서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를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자기가 듣는 강사님 카페에도 수험생들끼리 정보 공유를 해주잖아요. 그런 데서 조금씩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당일 후기. 시험 전날 잠들기 전에 긴장이 되고 떨리는 그걸 넘어서가지고 마음이 아주 평온해지더라고요. 그래 나는 첫 시도고 처음에 붙는 거 어렵다고 하니까 안 되면 한 번 더 하면 되지. 이건 연습이야. 떨지 말자. 연습처럼 생각하고 시험 치자. 이렇게 해서 진짜 연습처럼 시험을 쳤어요. 4번째는 면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면접 준비를 학기 다니면서 했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네, 저는 2학년 2학기를 복학해서 남은 이수학점을 채우면서 MDMP에 등록해서 자소서와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학원을 고르실 때 2가지 정도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학교 선배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선배가 조교로 있는지 여부랑 그리고 스터디 그룹이 제대로 형성될 만큼 지원자가 충분한 곳인지를 보고 학원 등록하시면 될 것 같아요. 2학년 2학기 병행하면서 저는 자소서를 여러 번 써서 고치고 첨삭을 많이 받았고 자소서를 제출하고 면접 준비를 하는 도중에 우선 선발로 합격을 해서 면접 후기는 없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피트가 저는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학점과 토익이 높은 편이어서 모의 지원상 상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고 합격 확인을 했을 때도 사실 크게 와닿지가 않아서 그런지 느낌이 없었는데 합격했다고 제가 언니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친언니한테. 근데 언니가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울면서 수고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저도 같이 막 눈물이 나고 아 진짜 그 고생이 끝이 났구나 그런 게 실감이 났어요. 마지막으로
휴학 초시로 합격한 것의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는 포기하고 싶고 잘하고 있는지 너무 불안할 때도 정말 많았는데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다는 거.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노력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이 아주 많은 것, 그리고 공부 속도가 느리다는 것, 이런 거를 저는 받아들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피트 공부하면서 봤던 책이나 제가 썼던 다이어리 같은 거를 다시 읽어봤는데 정말 잊고 있던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그때 제가 안쓰럽기도 하고 또 대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도 지금 이 시기가 지나서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후회가 남지 않는 수험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수험생활 하면서 도움이 됐던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